안녕하세요. 복다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벌써 여름이 됐어요. 오늘 말인데 그죠? 여름에 뱃살을 좀 빼볼까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관련 서적을 이제 읽고 있어요. 이거는 갱 선생의 기적의 다이어트라는 책이에요. 모티브라는 출판사에서 지은 책이고요. 갱 선생의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해서 유튜버 채널을 18만 구독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분은 옛날에 대형 간호사 출신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노하우를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살을 빼보려고 식사량을 줄이고 꾹꾹 참아보지만 결국 폭발하는 식욕 앞에서 무너진 적 많아요. 제 저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며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어제만 해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치킨을 포장해 왔어요. 그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치킨을 먹고 콜라를 먹고 있네 하면서 자책을 했거든요. 근데 저자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래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음식과 편안하게 마주하는 놀라운 체질의 변화를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요 없이 살 빠지는 체질로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잃어버린 내 몸의 리듬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하시네요. 우리는 살이 찌거나 늘 피곤해질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특히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면 그 생각이 더 단단해진다. 기름질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설득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지방을 줄이고 고기를 피하고 가능한 가볍고 담백한 식단으로 몸을 몰아가는 것이다. 샐러드와 닭가슴살, 저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식품들이 언제나 정답처럼 등장한다. 우리가 늘 피곤하고 살찌는 진짜 이유. 범인은 칼로리가 아니라 이것이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꺼내는 단어는 칼로리다. 하지만 살과 피로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지치고 살이 찐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혈당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 즉 혈당이 올라간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린다. 단백질은 그보다 완만하고 지방은 세 가지 영양소 중 혈당을 가장 적게 흔든다. 이 순서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생존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혈당이 하루에도 수차례 급격히 오르내리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분비될 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 신호에 둔해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지방은 쉽게 저장되지만 꺼내 쓰기는 어려워지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무기력해진다. 지방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러 호르몬 문제들이 이 흐름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낯설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의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한다. 맞아요. 혈당을 더 자주 흔드는 식사를 선택하면서 말이다. 맞아요. 극단적으로 야채만 먹죠. 샐러드 위주 식사, 저지방 고탕수 식단은 겉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불안정해지고 몸은 다시 음식을 찾기 시작한다. 특히 달콤한 음식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에 대해 갈망이 강해진다. 이럴 때 초코파이가 엄청 땡기죠. 이건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보내는 생리적 신호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다. 렙틴은 우리가 충분히 먹었을 때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다.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를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렙틴은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 샐러드만 먹거나 과도하게 지방을 제한하는 식사에서는 이 신호가 약해진다. 그래서 배가 찼는데도 만족감이 없고 머릿속에는 계속 음식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식욕이 강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몸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뿐이다. 전직 간호사의 양심 고백, 내 몸을 망치는 가짜 음식들. 나는 한때 식물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신처럼 붙들고 살았다. 콩으로 만든 두유를 물처럼 마셨고 냉장고에는 늘 두부, 식물성 기반의 음식이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두유를 거의 주식보다 더 많이 먹던 시절도 있었다. 밥을 먹으면 살찔 것 같고 고기를 먹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으니 더더욱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확신했다. 누가 내게 왜 그렇게까지 두유를 먹어라고 물으면 당연히 나는 단백질이고 식물성이고 가볍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먹었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좋다고 배워서 습관처럼 자주 먹는 것들 중에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포도씨유, 현미유 같은 정제성 식물기름 그리고 견과류, 특히 아몬드 종류였다. 저는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조금 배가 불편한데 그래도 우유는 뭔가 빵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면 이제 무조건 1, 2교시 끝나고 우유를 먹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으면서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 같아요. 우유를 먹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좀 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유를 계속 마시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 우유를 끊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또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는 우유가 그렇게 별로 불필요한 음식이구나. 제가 또 다 큰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면 모를까봐. 그래서 우유를 좀 줄여봤고 그렇다고 우유를 다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가끔 빵을 먹을 때나 그냥 달달한 초코 같은 거 먹을 때나 우유를 같이 먹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마시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두유를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저도 두유를 잘 안 먹고 있어요. 맞아요. 보면 두유를 마시고부터 두유를 먹어도 배가 찬 것 같은데 전혀 몸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속은 허했고 집중력은 흐려졌고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맞아요. 두유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두유를 그냥 마시게 되면 뭔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끊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여기서는 밀가루도 적당히 먹으라고 하네요. 특히나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는 더 독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옥수수 전분도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해요. 조금 줄이면 좋다고 하시는데 옥수수 전분은 생각보다 많은 식품에 들어가 있대요. 옥수수 전분에는 보면 콘시럽, 물엿, 드레싱, 케첩에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소스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몰랐어요. 갱 선생님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글루텐 프리 빵을 만들어 먹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했는데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그 안에도 옥수수 전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던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다이어트 간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사람들이 저당 간식이나 단백질 간식을 찾는데 지금은 그런 제품을 거의 안 드신다고 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런 간식들이 실제로 식욕을 더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계속 간식을 찾게 만드는 패턴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다이어트 간식을 드시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시네요. 글루텐 프리 간식을 먹으면 잠깐은 만족스러웠지만 하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또 다른 간식을 찾게 되는 도돌이표를 만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은 계속 출렁거렸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간식 대신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간식이 땡길 때 나는 가능한 가공식품 대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자연 음식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래요. 첨가물이 없는 육포. 그러면 마트에서 파는 육포도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육포가 막 이렇게 첨가물 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연 치즈, 코코넛 오일, 카카오 파우더로 만든 초콜릿, 코코넛 라떼, 첨가물 없는 버터바, 고기와 소금만 들어간 고기칩, 고깃집 이런 것도 파는구나. 바삭하게 구운 닭껍질과 돼지 껍데기 구이. 이런 음식들은 지방과 단백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이 훨씬 안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간식이 계속 땡긴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대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 2번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간식을 찾기보다 식사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습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하던 아이도 아니었고, 막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담아두고 제 말을 못했던 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표출을 못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고 항상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 뭉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에 와서 그냥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과자 먹고 그게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풀고 왔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은 분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로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로가 쌓였거나 혹시 단순히 습관적으로 무언가 먹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든 날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먹기가 힘든 날이 있거든요. 숟가락 들기도 힘들고 그냥 뭔가 먹는 것 자체가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먹으면 뭔가 하루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도 그냥 씻고 자면 되는데 굳이 꼭 씻고 와서 먹으려고 해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배가 고프다면 소금 레몬물을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간식이 생각난다면 버터 초콜릿, 방탄커피는 잘 모르겠고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체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집에 와서 씻고 이제 먹고 싶어질 때, 먹어야 될 것 같을 때 먹지 말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뭘 찾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거를 대체할 수 있을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식사 전에 계란을 먹는 이유. 계란은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다. 내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다. 바로 식사 전에 먹는 것이다. 이 단순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식사 후 겪는 많은 불편이 사실 음식 자체보다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 빵, 면처럼 탄수화물부터 먹는다. 그러면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나른해지고 다른 허기를 느끼게 된다. 식사를 했을 때도 디저트가 당기고 뭔가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근무 중에 허겁지겁 먹게 되는 날도 많았다. 맞아요. 급하게 막 초코파이, 쿠키 이런 걸 찾아 먹게 되잖아요. 배고플 때. 그때 가능한 먼저 계란을 먹어보라 하시네요. 갱 선생의 기적 다이어트. 책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 전 수영장에서 80대 할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뭐든 다 해보고 죽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나는 늘 기회비용을 따지며 후회를 반복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괜히 했나?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본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판단하는 삶이 낫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갱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보고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 중심으로 바꿔보는 거. 그리고 2주 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달 뒤 유지하고 싶은 습관을 적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걸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